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암모레 퍼시픽이고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5만 8,600원 25%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A스토리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A스토리는 컨텐츠 관련주지만 얘는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친중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의 한알령 해제가 된다면 중국의 매출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호재인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한알령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가 그 실적이 안 나왔느냐라고 하면요. 실제 처음에 저 한알령을 시작을 하고 코로나 터지고 한 다음에 중국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게 되면서 사실상 영업이익이 많이 줄긴 줄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영업이익이 다시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만 잘 팔리는 줄 알았더만 왜냐하면 같은 동양이다 보니까 일본과 중국 화장품 많이 쓰니까 우리 거 비슷하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화장을 많이 하고 있고 K-뷰티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화장법 우리 옛날 왜 영화 보면은 서양 여성분들 엄청 그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엄청 부담스럽게 진하게 입술도 진하게 그리시고 눈 화장도 진하게 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 듯 안 한 듯한 이런 화장 우리나라의 어떤 화장법들을 배우셔가지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그런 색조 화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퀄리티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판매량이 줄어가지고 위기인가 했더니 해외 판매량이 증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 판매량이 증가되면은 뻥튀기가 되겠죠. 더블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알령 해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정부가 남북 경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지금 최근에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이렇게 내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뭐 한알령 해제를 하든 안 하든 시도는 할 것 같다. 그 시도가 어쨌든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셔도 이거는 2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정책을 잘 쫓아보셔야 되겠죠. 뉴스를 많이 보시면서 한알령 해제가 되는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악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상승세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서 20만 원 또는 19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상황이 중간에 만약에 좀 나빠진다면 그때는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시청자님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뉴스를 보시면서. 이해가 되세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이 가격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담아서 또 큰일 날 그 이야기하시네. 하반기까지 그럼 안 돼요? 제가 아까 상담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네네. 뭡니까? 왜 쌀 때 안 하고 이제 올라왔을 때 하려고 하는 거죠? 올라간다는 이야기, 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또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내려갔을 때 아니고요. 사야죠. 왜 자꾸 올라갔을 때 사는 그 이상한 습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도 15만 6천 원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저 작년에 이게 이 가격이 작년에 7, 8월 좋았을 때 이익 많이 보다가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내려갔을 때 단가를 나머지를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지 왜 올라올 때 여기서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한 거예요. 그 더 하셨어야죠. 아, 11만 원 내려왔을 때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14만 원대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네네네네. 자, 질문 한번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11만 원이 유리해요? 14만 원 유리해요? 11만 원이 유리해요. 그럼 뭐 한다고 14만 원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네, 자꾸 네, 이렇게 네. 쓸데없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자꾸 그죠? 아, 네. 내려왔을 때 죄송합니다. 많이 해라고요. 내려왔을 때 제발 좀. 네, 네. 올라왔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는 아유 네. 기회를 놓쳤구나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그냥 감사합니다.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여보세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GS건설 네, 45,000원에 20%. 45,000원 20%요. 일단 GS건설 45,000원이면 본전은 좀 힘들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본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사실상 이 과거에 그 광주에서 무슨 GS 그 건물 붕괴 사고 있고 이래가지고 주가 빠졌을 때 저 당시에 폭락 나왔었거든요. 2023년에.
네. 그때 폭락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건물 붕괴하고 주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망할 것도 아니고 주가가 싸진 거다. 그러니까 할인 행사다. 건물 붕괴되고 거기서 뭐 사고가 터진 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주식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쌀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쌀 때였죠, 저기가. 그렇죠. 13,000원 제일 쌌고 이제 23,000원까지 벌써 70%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괜찮은데 저런 기회를 다 날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이걸 추가 매수하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걔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추가 매수를 지금 합니까? 진작에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 해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냥 내 매수가는 45,000원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45,000원까지 올라가기만 바라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전은 탈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3만 원 정도, 3만 원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이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집값 잡는 정책을 내는 것보다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은 뭡니까?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즘 다 정책 기대감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주택이라던가 이런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프라까지 이렇게 다시 또 건설이 다시 시작된다면은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들도 형성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 그건 아마 2만 원 후반대부터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그때 팔기 싫었다면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됐고요. 근데 제가 추가 매수를 하나 못했다면 좀- 팔아야 돼요. 아니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는요 이거요 그냥 길게 보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재매수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안 뭐 됩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라면 안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우하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청자님 아파트 뭐 새로 사실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계속 사실 거예요? 글쎄 그건 아직 아직은 잘 모르세요. 근데 생각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아파트 옮기실 생각 있나요? 아니요 뭐 없어요. 보통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이사 잘 안 가시잖아요. 그죠?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새 집에 대한 수요는 누가 있느냐 하면 보통은 20대, 30대 결혼을 하시는 분들, 신혼부부들, 뭐 직장 때문에 또는 아이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야 되는데 인구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50대 미만으로 봤을 때 40대 밑으로는 반토막씩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을 새로 필요한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데 집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 부족인가 하면 아니에요. 새 집이 부족한 거지 헌집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헌집에 살기 싫으니까 새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새 집은 수요가 적을 뿐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그 공급이 적은 것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새 집을 만들어내게 되면 아파트 전체가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감당 안 돼요. 결국 집값은 하락하거나 건설업황은 점점 부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황이 부진해진다는 것은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죠. 시청자님의 작은 계획이고 앞으로 시청자님의 인생이니까. 근데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할 바에 그냥 다른 테마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3만 원쯤 올라왔을 때 손실 보는 게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 손실 내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손실 메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로 가져가면은 올라오긴 힘들 것 같고요. 읽진 않겠죠. 팔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한테 이득이 생길까? 글쎄요. 기회는 다 날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저라면은 3만 원쯤 올라왔을 때 다 팔고 지금 정책 테마에 맞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섹터의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저는 옮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건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만 원쯤 왔을 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